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지난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 집행부의 인사 운영과 조직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용인시 집행부의 인사 운영과 조직 개편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권한 행사 방식의 불균형과 시민을 향한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집행부가 단행한 2국 3과 1동 18개 팀의 조직 개편안은 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의 실제 증원 82명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 편성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원된 직원의 사무공간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올 가을 2차 추경 예산 편성 상정 후에 인사 발령 및 조직 구성 집행을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따라 신설 부서의 국장 자리로 사용할 사무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급기야 의회 청사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 및 협력관의 사무공간이 꼭 용인시청 본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는 용인시의 행정의 핵심인 조직 개편이 사전 준비 없이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의 실질적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행정 효율은커녕 오히려 혼선의 비율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시청 하위직 공직자들이 승진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명분이 존재했고 의회 역시 그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결국 조직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는 개편 이후 무책임한 운영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와 책임 있는 집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10만 용인 시민 앞에 결과로 설명할 책임은 분명 용인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준비도 책임도 준비하지 않아 보이는 용인시 집행부의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은 38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실제 증원은 82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 교통교부세 기준 인건비 페널티를 받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요했다면 그 사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공공인력은 곧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보다 사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3개구 순회 시민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110만 용인 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페널티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용인 시민의 이해와 납득 없이 늘린 인원은 성과가 아니라 불신의 씨앗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청 교육, 문화, 체육, 관광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110만 용인 특례시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총괄하는 대민 접점 부서의 핵심이자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의 전반적인 책임지는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단순히 보직 공석으로 넘기기에 정책 공백이 크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 승진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에 대해서 용인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용인시청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용인시 인사관리과장의 국장 승진 직행이 반복되며 조직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적입니다.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부서장이 셀프 승진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승진 절차에 따른 것이고 능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혹시 특정 부서가 인사상 유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인사 운영의 구조적 형평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는 직원들의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사기 저하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 집행부 회신을 보면 시의회 인사권을 두고 승진이 빠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용인시 집행부의 최근 몇 년간의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비교적 빠른 승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용인시 집행부 과장에서 국장 승진은 평균 8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승진 사례를 보면 8년 미만으로 5년 2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고 5년 4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빠른 승진의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요? 현행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자체와 장과 시의회 의원의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관 대립형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하며 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2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기초의회 조항에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87년 6월 윤주 항쟁을 통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중단된 역사를 딛고 부활된 지방자치는 두 수레바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용인시 의회 시의원이 용인시장 또는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은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노력하더라도 시의회의 조례나 동의안